비극적 운명의 여인 토마스 하디, 테스. 흔히들 테스라고 부르는 토마스 하디의 소설의 정확한 제명은 더버빌가의 테스이다. 이 소설은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초기에 걸쳐 영국 문학의 확고한 대표적 위치를 고수했던 토마스 하디의 대표적 작품이다. 아름다운 처녀 테스는 워낙에 귀족의 후손이었으나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빈둥거리는 아버지와 그러한 남편이 존재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어머니를 두었고 많은 동생들을 둔 더버빌가의 딸이었다. 집안의 형편이 이러하고 보니 테스는 직업전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의 제목 밑에는 순결한 처녀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곧 젊고 아름다운 테스의 순결과 인생의 열정을 가리킨다. 테스는 경제력이 없는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 부잣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돕는다. 그녀는 우연하게도 명문 귀족가의 청년 알렉의 눈에 띄어 그에게 유혹을 받는다. 그녀는 그에게 처녀성을 빼앗기고 임신한다. 곧 사생아로 태어난 어린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다. 테스는 아기의 시체를 남몰래 묻어버리고 자신의 정든 고향 이그돈 힉스의 평원을 떠난다. 그녀는 자신의 부정으로 어쩔 수 없이 부양할 수 없게 된 부모와 어린 동생들 때문에 괴로움을 거두지 못한다. 타향으로 도망친 테스는 어느 목장에서 소젖 짜는 일을 돌보며 적은 돈이 남아 벌어서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한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이 젖 짜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알렉과의 비극적인 관계와 어린 생명의 사산으로 받은 정신적, 육체적 타격에서 자신을 구제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갱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녀는 그런 수도사적인 생활로 과거를 잊고 건전한 심신을 되찾는다. 이런 시기에 그녀 앞에 나타난 청년이 목사의 아들 엔젤이었다. 엔젤은 비교적 융통성이 없고 소박한 젊은 청년인데 목장 경영을 희망하고 있었다. 엔젤은 테스를 만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사랑을 느낀다. 그는 테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한다. 테스는 자신이 고뇌에 찬 과거를 잊어버리고 엔젤과 결혼함으로써 제2의 탄생을 기도한다. 테스와 엔젤은 결혼에 합의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있던 날 밤 테스는 고민에 빠진다. 그녀는 너무나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즉, 다름 아닌 알렉과의 과거를 남편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내면의 부르짖음이 그것이었다. 테스는 자신의 과거를 남편에게 고백하고 깨끗이 용서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의외의 고백에 남편 엔젤은 크게 놀란다. 엔젤은 목사의 아들답게 엄격한 정결주의와 윤리관의 소유자로 결벽증에 가까운 편견이 있었다. 엔젤은 아내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한다. 충격을 견디지 못한 엔젤은 아내를 버리고 남아메리카로 떠나버린다. 남편을 잃어버린 테스는 홀로 남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않고 고되고 험한 밭일에 매달리며 자신의 가혹한 운명에 도전한다. 그러나 자신의 원래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시 얹혀옴으로써 그녀의 고통은 가중된다. 그래도 테스는 굴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모진 시련을 이겨나간다. 테스의 이런 모습에 큰 충격을 느낀 알렉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원조를 한다. 테스는 알렉의 끈질긴 원조와 사랑의 요구에 끝내 허물어진다. 그녀는 알렉과 동거에 들어간다. 하디는 여기서 인간의 정염과 운명의 엉킴을 얘기하고 있다. 인간의 운명의 엉킴은 그 후 더욱 복잡해진다. 알렉과의 동거가 자리를 잡아가려는 순간에 테스를 버리고 브라질로 떠났던 남편 엔젤이 돌아온다. 엔젤은 인간 심성의 편협성을 내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돌아온 엔젤은
테스에게 재결합을 요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희생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합법적 부부의 당연한 길이라고 설득한다. 테스는 남편의 요구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운명에 비극의 화살을 꽂아온 불륜의 페류나 알렉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는다. 격정을 억누르지 못한 테스는 알렉을 격분 끝에 살해하기에 이른다. 살인죄로 몰린 테스는 결국 처형된다. 자신의 운명을 불행으로 이끈 장본인인 알렉을 저승으로 보낸 후 자신도 저승으로 간 것이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육체의 허용은 어떤 운명의 끈으로 인도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인간들은 사랑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독점을 하려는 본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바로 사랑의 본질이기도 한다. 이러한 본질 때문에 사랑을 사이에 두고 비극이 싹트는 것이고 사랑은 어떤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토마스 하디는 1840년에 태어나서 1928년에 죽은 영국의 대표적 작가이다. 빅토리아조 이후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고 있다. 토마스 하디는 평생 자신의 고향인 도체스터를 떠나지 않았다. 34세 때 결혼했으며 63세에 아내를 잃었다. 그 후 2년쯤 있다가 자신의 여비서와 재혼하여 여생을 보냈다. 그는 88세에 영면했는데 그의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시인 묘역에 묻혔으나 그의 자신의 가슴을 고향 오섹스 지방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에 따라 첫 부인의 무덤에 합장되었다. 토마스 하디는 소설가로 시인으로 대성하고 난 후에도 자신의 고향인 오섹스 지방을 떠나지 않고 소도시에 은거하면서 이 지방의 풍물과 인물, 역사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써갔다. 그의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산림지대와 황무지는 바로 워섹스 지방의 풍경이다. 그러나 이 지방의 인물과 역사를 통해 그는 인간과 인류의 근원적인 이상과 성향을 그리고자 했다. 토마스 하디에게는 대표적인 작품인 더버빌가의 테스 외에도 귀향과 폐왕이 있다. 귀향은 역시 워섹스의 산림과 황무지를 배경으로 구성된 소설인데 이 지방 대표적 황무지인 이그돈 힉스의 묘사에 받쳐진 그의 문장은 영문학사에 있어서 영원한 명문장으로 남아있다. 자신이 친히 알고 있는 성장지를 자신의 온 영혼과 열정을 불어넣어 묘사했기 때문이다. 패왕은 나폴레옹 전쟁 10년을 대서사시로 쓴 작품으로 영국 국민의 대서사시로 추앙받고 있다.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은 영국 국민의 슬기와 투혼, 조국 애들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